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노화를 막거나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누구나 노화를 준비해서 건강한 노화를 맞이할 수는 있다. 노화의 수많은 변화 중에 큰 변화인 수분 부족, 체온 저하를 반대로 이용하는 것이다. 수분 부족은 물 보충으로, 체온 저하는 따뜻하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 즉 따뜻한 물을 어떤 식으로 하루에 6잔을 마시느냐에 있다. 질병의 80%가 물과 관련 있다. 운동 후 찬물은 우리 몸에 어떤 나쁜 영향을 줄까? 따뜻한 물은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야 되는 이유. 따뜻한 물에도 종류가 여럿 있다. 우리 뇌의 시상하부에는 갈증 중추가 있다. 먼저 이 도서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저자 조옥구, 펴낸 곳 한스 컨텐츠.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초간단 건강법. 따뜻한 물 6잔의 기적. 우리는 따뜻한 물을 마시면 좋다는 말은 들었지만 어떻게 마셔야 더더욱 효과적으로 건강해지고 어디가 어떻게 좋아지는 것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루 따뜻한 물 6잔을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과 우리 몸에 어떤 놀랍고 신비로운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따뜻한 물은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첫 번째, 저체온 환경을 좋아하는 암세포.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은 현대인이 당면한 만성 질환이기도 하다. 정상 세포와 암세포를 42도 이상의 온도에 노출하면 어떻게 될까? 암세포는 42도 이상에서 죽지만 정상세포는 45도가 돼야 죽는다. 바꿔 말하면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비교해 저온에서 잘 생존한다. 즉, 암세포는 저체온 환경을 좋아한다. 저체온은 저산소 환경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다. 두 번째, 노벨상을 수상한 특별한 암치료 요법. 암 발생 이론 중에 독일의 생화학자 오토 와버그에 의해 증명된 이론. 암의 첫 번째 원인은 당의 발효 작용에 의한 상대적인 산소의 부족에 있다고 했다. 저산소성 이론이다. 오토 와버그는 이 결과로 1931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다. 암 치료 방법에는 하이팩 요법이 있다. 복강 내 고온 열 항암화 항요법으로 고온의 용액에 항암제를 녹여서 분무기로 농약 살포하듯이 90분간 항암제를 복강 내에 골고루 살포하는 방법이다. 원리는 정상 세포는 42도 이상에서도 생존하나 암세포는 40도에서 변해 42도가 넘어가면 사멸하는 원리를 이용한 요법이다. 열과 항암제의 상승 효과를 이용해 수술로 제거하기 힘든 미세 종양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암이 너무 진행돼 복강에 암이 전이된 환자들은 기존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으나 지금은 하이팩 요법을 이용해 암 치료가 많이 진전했다. 암 치료에서 열을 이용하듯이 따뜻한 열은 면역력을 상승시키고 항암 효과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세 번째, 따뜻한 물은 면역력을 상승시킨다. 당시 유방암 수술 후 항암 치료 중인 30대 후반의 환자가 있었다. 내가 개원했을 당시 상담하던 이 환자를 만나거나 본 적은 없다. 이유는 당뇨로 진료받던 환자의 여동생이었기 때문이다. 언니는 동생의 상태를 말하면서 항암 치료를 하느라 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3000개 이하로 낮아져 항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요청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하루 6잔 마시면 면역력이 좋아져서 백혈구 수치가 증가할 것이라고 조언해 주었다. 물을 자주 마시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되므로 해독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중에 환자의 여동생은 따뜻한 물 하루 6잔 마시기를 잘 실천했다고 전해주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후 실시한 피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3000개 이상 유지돼 정상적으로 스케줄에 따라서 항암 치료를 잘 받았다고 했다. 특히 항암 치료를 위해 입원한 6인실 병실에서 본인을 제외한 5명은 백혈구 수치가 3000개 이하여서 백혈구 수치를 증가시켜주는 주사제를 맞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동생만 유일하게 바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따뜻한 물을 마신 이후로는 그전보다 항암 치료도 훨씬 수월하게 받았다. 네 번째, 따뜻한 물은 혈압을 안정시켜준다.
보통 혈압은 기온이 상승하면 혈관이 이완돼 혈압이 하강하고,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은 수축돼 혈압이 상승한다. 날씨가 추울수록 물을 덜 마시는 경향이 있다. 반면 날씨가 추우면 몸은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신진대사를 항진시킨다. 이때 대사산물이 물, 즉 소변이다. 날씨가 추운 날 자동차 배기통을 보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휘발유가 연소되고 가스가 배출될 때 수증기도 이와 같이 배출되듯이 인체도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대사를 항진시키면 그 대사산물 중 하나가 수분이므로 소변량이 증가한다. 따라서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수분 부족 상태에 이르게 되고 연속 반응으로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혈압이 높은 경우 혹시 수분 부족 상태는 아닌가 의심해보고 3개월 정도 꾸준히 물을 충분히 마셔보면서 혈압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따뜻한 물 6잔을 꾸준히 마시면 2에서 3개월 후 수축기 혈압은 10에서 15ml/Hg, 이완기 혈압은 5에서 10ml/Hg 정도 하강한다. 보통 혈압약을 개발할 때 신약은 기존 약에 비해 수축기 혈압을 10에서 15ml/Hg 정도만 강화시켜도 좋은 약으로 평가되며 출시된다. 물, 특히 따뜻한 물도 신약 못지않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따뜻한 물을 마시면 신체에 신비로운 변화가 생기는데 대표적인 7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루 따뜻한 물 6잔 마시면 첫 번째, 살이 빠진다. 살이 무엇인가? 지방이다. 지방은 곧 기름이다. 설거지할 때 기름이 잔뜩 묻은 그릇은 어떤 물에 잘 씻길까? 차가운 물인가? 아니면 따뜻한 물인가? 따뜻한 물이다. 지방의 역할은 단열재다. 우리 몸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북극 지방에 사는 에스키모들은 따뜻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피하 지방층이 두껍다. 추운 지역에서는 피하 지방이 체온 저하를 방지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피하 지방층은 당연히 얇아지면서 살이 빠지게 돼 있다. 따뜻한 물 연구 초기에 60대 중반의 여자분이 살을 빼고 싶다고 해서 따뜻한 물을 6잔 마시면 살이 빠집니다라고 말해주었는데 이 환자분이 그대로 실천을 한 모양이다. 한 달 뒤에 진료실에서 원장님 말씀대로 따뜻한 물을 하루에 6잔 마시고 4kg 빠졌어요라는 말을 들었다. 따뜻한 물 연구 초기라 나도 새삼 놀랐던 기억이 떠오른다. 두 번째, 생리통이 줄어든다. 생리통의 주원인 중 하나가 수분 부족이다. 생리기간에는 뇌에서 생리기관에 수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감지해 이를 위해 다른 기관의 수분을 생리기관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아랫배에 우렬과 통증이 생기는 반면 신체의 다른 부분은 수분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생리 전 증후군을 비롯한 생리불순과 관련한 수많은 증상이 일어난다. 생리 전부터 체내에 충분한 수분을 축적시켜 몸의 수분 부족과 이로 인한 수많은 신체적 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뜻한 물의 온기는 근육의 긴장을 해소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해 근육에 더 많은 혈액이 공급돼서 생리통이 완화된다. 따뜻한 물 6잔을 복용하면 웬만한 생리통은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좋아진다. 세 번째, 코막힘 또는 기침에 좋다. 감기에 걸리면 평소 5에서 6잔 마시던 따뜻한 물을 최대 10잔까지 마신다. 약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잘 복용하지 않는다. 2일 정도 이렇게 하면 웬만한 감기는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증상 호전이 빠르다. 단점은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방법이 감기를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감기는 건조하고 냉한 조건에서 잘 온다. 그래서 건조하고 냉한 겨울철에 감기에 잘 걸리는 것이다. 건조하고 냉한 조건에 반대로 하면 감기 예방은 물론 감기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따뜻한 물은 말 그대로 따뜻하니까 냉한 것과 반대이고 물은 건조한 환경에서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감기를 일으키는 원인의 대부분은 바이러스다. 바이러스의 증식 조건 중 하나가 신체 온도보다 약간 낮은 온도다. 바이러스는 저온에서 잘 증식한다. 그러므로 체온이 잘 떨어지는 겨울에 감기를 잘 걸린다. 그리고 평소에 몸을 차갑게 하는 습관이 감기를 잘 걸리게 한다.
평소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이라면 물은 자주 마시는가? 특히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가? 그리고 몸을 차갑게 하는 습관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온도의 변화가 신체의 면역 반응에 영향을 주므로 신체 온도 변화에 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여드름과 뾰루지를 줄여준다. 여드름과 이로 인한 뾰루지는 10대의 상징이다. 10대 피부는 크게 여드름이 있는 지성 피부와 없는 건성 피부로 나눈다. 10대에서 20대 초반에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피지샘이 자극을 많이 받는 시기이므로 지성 피부는 물론 건성 피부에서도 좁쌀 형태의 여드름이 잘 발생한다. 여드름이 잘 생기는 피부를 검지로 문질러 보면 기름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성 피부다. 지성이라는 말은 기름기가 많은 피부다. 지방이 피지선에서 분비돼 잘 배출이 되지 못하고 고이는 것은 마치 물이 고이면 썩는 것과 같다. 이런 분비물은 세균이 잘 자랄 수 있는 온상이 된다. 세균 감염이 일어나면 환홍화돼 환홍성 여드름으로도 발전한다. 집에서 설거지할 때 기름이 잔뜩 묻은 그릇이 따뜻한 물에 잘 씻기듯이 지성 피부도 따뜻한 물을 열심히 마시면 여드름이 잘 해결된다. 다섯 번째, 소화 기능을 향상시킨다. 소화에는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있다. 기계적 소화에는 저작 운동, 연동 운동, 혼합 운동이 있다. 화학적 소화는 장내에서 분비되는 각종 소화 효소에 의해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돼 체내에 흡수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준다. 연동 운동은 주로 위에서 일어나며 음식물의 역류를 방지한다. 혼합 운동은 소화액과 음식물을 혼합시키는 운동으로 주로 소장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소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가 온도다. 소화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로서 온도에 따라 활성이 변한다. 보통 단백질은 온도와 산도에 따라서 구조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단백질이 주성분인 소화 효소는 온도와 산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효소마다 구조가 다르다. 구조가 다르다는 것은 효소마다 온도나 산도에 따라서 최적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효소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온도가 올라가면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 반대로 반응 속도가 감소한다. 결국 저온에서는 효소 활성이 일어나지 않고 고온에서는 단백질 변성으로 효소가 제 기능을 못한다. 효소는 신체 온도가 38에서 40도일 때 최대 활성 상태가 된다. 이와 같이 우리 몸의 심보 온도가 37.5도인 것은 온도와 산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효소의 활성화와 연관돼 있다. 또한 우리가 마시는 물이 따뜻해 효소의 활성 온도에 근접할 때 효소가 잘 활성화되는 환경이 조성된다. 따뜻한 물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숭늉이다. 그런데 이 숭늉을 냉수가 대신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여섯 번째, 변비가 사라진다. 아침에 찬물을 2잔 마시면 변비가 해결된다고 해서 아침마다 찬물 2잔씩 마시는 분이 있다. 따뜻한 물 2잔을 마셔도 변비가 좋아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당연히 따뜻한 물 2잔을 마시는 것이 더 좋다. 찬물을 마셔서 변비가 해결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물이 끓으면 당연히 수증기가 피어오른다. 수증기가 피어오른다는 것은 물 분자 간의 결합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물 분자 간의 결합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은 찬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 분자의 크기가 작다는 의미도 된다. 물을 얼려서 얼음이 되면 얼음은 물보다 부피가 커진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물 분자 간의 결합력이 끓는 물에 비해 크다는 의미도 된다. 찬물은 장의 운동성을 떨어뜨린다. 외과 의사가 수술방에서 장시간 개복 수술을 할 때 환자의 체온이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러면 마취과 의사가 환자 체온이 떨어진다고 알려준다. 외과 의사는 수술을 잠시 멈추고 소독된 따뜻한 물을 복강에 붓고 체온이 올라갈 때까지 잠시 기다린다. 이때 뱃속 장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다. 보통 배가 아플 때 복부에 따뜻한 온찜질을 해준다. 장운동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다. 찬물을 마시면 장운동이 떨어진다. 찬물은 물 분자의 크기가 따뜻한 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서 삼투압 현상이 일어난다. 장운동의 저하와 삼투압의 변화는 장내로 수분을 더 끌어들인다. 이것은 결국 미끄럼틀과 같은 효과를 일으켜 변을 보게 만든다.
변을 보는 것까지는 좋지만 대신 찬물을 이용했기에 배가 차가워진다. 따뜻한 물을 마셨을 때는 반대로 장운동이 돌아오고 삼투압 현상에 의해 장내의 물 분자가 체내로 흡수가 잘 된다. 따뜻할 때 장운동이 잘 일어나도록 해 변을 보는 것이다. 따뜻한 물을 마셨으므로 배도 따뜻해진다. 찬물과 비교해 따뜻한 물을 마셔서 변비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뱃속 환경에 이롭다. 배는 원래 따뜻한 환경일수록 기능을 잘한다. 7번째, 비듬이 줄어든다. 겨울에는 왜 비듬이 심해질까? 두피도 피부다. 다른 부위의 피부처럼 춥고 건조한 날씨와 실내외 온습도 차. 지나친 난방으로 수분을 빼앗기고 유수분 균형을 잃기 때문이다. 겨울철에 더 심해지는 비듬은 건성 비듬으로 두피가 건조해 작은 비늘 형태의 각질이 눈가루처럼 떨어지고 가려움이 심하다. 겨울철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피부도 영향을 받아 건조한 상태가 되면 비듬이 더 심해진다. 따라서 충분한 수분 공급을 통해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예방하면 그만큼 비듬도 줄어든다. 운동 후 찬물은 마시지 마라. 몸에 열이 날 때 찬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 운동 후 찬물을 마시는 것은 최악의 조합이다. 여름에 준비 운동 없이 수영장에 뛰어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기에 조심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할 수 있다. 뜨거운 접시를 찬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깨진다. 심장마비 같은 큰 충격은 아니어도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 같은 충격에 노출되면 그 충격이 축적돼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우리 몸이 뜨거운 접시와 같이 달궈져 있는 상황은 언제인가? 운동, 등산, 노동 등을 했을 때, 찜질방에 있을 때, 즉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술을 마셨을 때다. 이때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물을 찾는가? 찬물이다. 뜨거운 접시를 찬물에 넣으면 깨지는 것과 같은 충격을 몸에 주는 것이다. 따라서 운동을 한 후에 찬물을 마실라 치면 차라리 운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 운동 후 물 마시는 요령은 따로 있다. 먼저 몸이 식을 때까지 땀을 닦고 기다린다. 그 다음 찬물 가글을 한 다음 약간 따뜻한 물을 마신다. 잠들기 전에 물 한 잔을 꼭 마셔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새벽이나 아침에 심근경색 또는 뇌경색이 잘 발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수면 시 많은 양의 수분이 손실돼 혈액이 끈적거리고 탁해졌기 때문이다. 성인이 수면 시에 흘리는 땀은 300cc 정도다. 계절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수면 시 배출된 수분으로 그만큼 혈액의 점도가 상승해 끈적끈적하고 탁해진다. 이로 인해 수면 직전에 적당량의 수분을 보충해 체내 수분의 균형을 유지하고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힘쓰자. 두 번째, 취침 전에 적당한 수분 섭취는 수면 중에 갈증을 예방해준다. 사람은 수면 중에 한 컵 분량의 땀을 흘리는데 거의 대부분이 잠든 직후에 배출된다. 따라서 수면 중에 갈증을 느끼기 쉽다. 갈증을 느끼면 수면 중간에 일어나서 물을 마셔야만 갈증이 해결되므로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없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취침 중간에 깨면 다시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는 것을 권한다. 지나치게 뜨거우면 자율신경계 중 교감 신경계를 항진시키기 때문이다. 수면 시간은 일반적으로 부교감 신경계가 더 많이 작용하는 시간이고 활동하는 낮 시간은 주로 교감신경계가 작용하는 시간이다. 세 번째, 잠들기 전 수분 섭취가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 피부는 인체의 가장 큰 기관으로 혈액의 3분의 1을 차지해 피부의 건강을 유지하고 체온을 조절한다. 그러므로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며 인체의 방어벽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돼 쉽게 감염에 노출된다. 낮 시간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지만 수면 중에 수분을 섭취할 수 없으므로 취침 전에 적당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수면에 들어가면 곧바로 체온이 떨어진다. 잠들면 춥다고 흔히 말하는데 실내 온도 등의 환경 탓이 아니라 실제로 체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때 몸은 땀을 내서 기화열로 체온을 떨어뜨린다. 성인의 하루 땀의 분비량은 보통 600에서 700cc다. 특히 잠자는 동안 약 1컵 분량 300cc의 땀을 흘리는데 거의 잠든 직후에 배출된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이유는 기상시 빠르게 체온을 올려주기 위해서다. 기상시 빠르게 체온을 올려주기 위해서 잠든 지 4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은 서서히 체온을 올리면서 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한다. 적정 시간보다 짧게 잤을 때 평소보다 눈을 뜨기가 힘든 것도 체온이 제대로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